자, 93페이지 예제 2번입니다. 병술일에 병술일 신장 사시과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병술일 신장 사시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세요. 다 해야죠. 예. 아, 시간 한 걸려요. 숙달 되면 1분이면 다 끝나는데 뭘. 숙달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발용구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적극법으로 초전에 나오면 그 다음에 비용법, 비용법으로도 안 나오면 이제 우리가 서폐법으로 초전에 안 나오면 요국법, 요국법으로 안 나오면 이제 묘성법, 묘성법으로도 안 나오면은 이제 팔전법, 별책법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9번째로 가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자동으로 좀 나와요. 초전만 뽑아보면 이 사안의 거의 절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전은 발단문이다.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발단해서 왔느냐, 저 사람이 무슨 문제로 전화가 왔느냐, 초전만 뽑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문이 굉장히 좋은 학문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병술일 신장 사시과. 병술일 날 신장이면은 합의되는 게 뭐예요? 사화죠. 그러니까 사화절. 병술일 여름에 사화절 여름에 병술일 신장 사시과. 이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문제라도 이제 점을 물어본 거예요. 점을 물어보니까 집안은 자축이며 진사 어머니 신유술에 해가지고 변동이 없고 천반을 포국하는 거는 월장 가시다 했으니까 월장을 점시에다가 가해라 했어요. 그러면 점시는 사시니까 여기가 사시 있죠. 여기에 월장을 가해라 했으니까 신금을 여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순행을 시켜요. 신유술에 자축이며 진사 오미 여기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타의 책들에서는 12천장을 바로 붙이지 않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천반이 포국이 된 다음에 바로 12천장을 붙여놓는 게 아주 수월해요. 그러면 점시가 사실은 낮이죠. 낮이니까 주천을기인을 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간병의 주천을기인은 뭐예요? 유금의 천을기인이 떨어지죠. 그럼 유금에다가 여기 유금에다가 천을기인을 딱 일단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은 양집안하고 음집안의 천을기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순항하느냐 역행하느냐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음집안에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역행을 시켜라.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령 천공 백호 태당 현무 태음 천호식으로 역행을 시키면은 천집안이 포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12천장이 다 포국이 끝난 거예요. 유기막에서는 12천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길장이 승해도
여기저기 육신이 길해도 12천장이 흉하게 성했다면 그거는 결말은 그렇게 길하게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연국법을 공부하면서 12천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시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집안을 포국하고 천반을 포국하고 양집안의 귀인이 떨어지면 순행을 시키고 음집안의 귀인이 떨어지면 역경을 시켜서 12천장을 포국을 한다. 그 다음에 사가 포국하는 방법은 일과 하신에다가 병 일간을 놓고 삼과 하신에다가 일지를 놓고 그 다음에 요 병화는 천간이니까 지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기궁을 적용하는데 병화의 기궁은 인진사 해가지고 사화가 기궁이다. 그럼 옆에다가 사화를 살짝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집안사의 상신은 신금이죠. 신금을 일과 상신을 올려놓고 신금은 이과 하신으로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과 상신은 집안 신금의 상신이니까 해수가 이과 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삼과 하신은 술토로 여기 정해져 있죠. 술토의 상신은 축토니까 축토를 삼과의 상신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삼과 상신을 사과 하신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사과 상신은 축의 상신 진토를 사과 상신으로 올리면 사과가 전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상신 중에서 하신의 극을 받는 거 그걸 우리가 적이라고 그래요. 적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화극금이죠. 요게 하나 적을 당하죠. 요건 금생수 상생이 되죠. 토토 비화가 되죠. 토토 비화가 되죠. 그러니까 하신의 극을 당하는 거는 초전 신금이다. 그래서 신금이 초전이 되는 거예요. 일과 상신이 초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전은 집안 초전, 집안에 있는 초전의 상신을 쓰라고 했으니까 신금의 상신이 어디 있어요? 요 해수가 들어와 있죠. 해수가 중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전은 집안 해의 상신이 인목이니까 말전이 인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간하고 비교해서 육신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바로 12천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포태운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신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망을 표시해주고 기타 또 신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살들 표시는 우리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에서는 병술일 신장 사시과에 대한 육임을 포국을 해보니까 바로 초전이 신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전이 해수가 들어오고 말전이 인목이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은 초전이 재기가 등사가 떴고 등사는 괴이지신이라고 그랬죠. 재기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불분명한 문제가 지금 들어왔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기가 태음이 들어왔어요. 관기는 뭐예요? 시비 구설을 담당하는 거죠. 쟁송을 담당하죠. 관기가 태음이 떴으니까 뭐예요? 은밀하게 음직거리고 청탁을 넣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태음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편인이 백호가 떠 편인은 손재를 담당한 손재를 유발한 동반한 그 문서 계약 관계가로 그 우리가 편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백호가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는 문서 계약 관계에서 흉장이 지금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요거 태음만 빼고는 등사하고 백호가 전부 다 흉장이 떴죠. 그러면 요 사안은 재기가 등사가 떴으니까 재물 문제, 돈 문제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돈 문제가 관계가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봐요? 시비구설이나 관제권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계약 관계, 이 문서는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겠죠. 요거는 고소해서 응용을 한 건데 옛날 책이에요. 옛날 중국책에도 응용을 한 건데 요와 비슷한 문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책에다가 제가 예제를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흉한 문제로 지금 들어와 있다. 3전을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육임은 또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자, 보세요. 초전이 신금이죠. 초전 신금이 중전 해수를 생하죠. 금생수. 중전 해수가 말전 인목을 생하죠.
말전이 일간의 생애죠. 자, 요거는 형통과라고 해요. 형통과. 글자 그대로 형통과를 해가지고 만사형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만 봐서는 결코 길장도 성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관계 같은 거, 재기, 편인 같은 거 전부 다 사흉신에 이렇게 떴지만은 요 3전과 4과의 과체를 논해보면은 초전이 중전을 생하고 중전이 말전을 생하고 말전이 초전을 생해서 3전과 일간이 전부 다 상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형통과라고 해요. 형통과는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임은 간단하지만 또 저렇게 복잡한 문제가 또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읽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는다면은 공부하기가 그래도 수월해집니다. 자, 2분 쉬자고.